바이에른 뮌헨 125년 역사상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가 바로 이재성이다. 이재성의 역전 헤딩골이 터지자 이 장면을 지켜본 마인츠 원정 팬들은 그야말로 미쳐 날뛰는 상황이 되었고, 리그 1위이자 전통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은 꼴찌팀 마인츠의 이재성에서 또 골을 얻어맞자 얼굴색이 굳어지면서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일부 팬들은 저걸 어떻게 헤딩을 했는지 보면 볼수록 놀랍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헤딩슛의 장인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언뜻 보면 이재성이 헤딩슛을 잘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재성의 헤딩슛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미친 속임수와 놀라운 전술이 숨어 있어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을 정도라고 설명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재성의 맹활약,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인츠는 15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2025-2026 독일 분데스리가 14라운드에서 리그 1위인 바이에른 뮌헨과 일전을 펼쳤습니다. 현재 마인츠는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18위로 꼴찌를 하고 있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부 팬들은 마인츠가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쩌다가 지금 꼴찌냐라고 어이없어 하면서, 마인츠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재성이 에이스로 활약하는 팀인 것으로 아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마인츠는 지난해 보 헬릭센 감독을 선임하고 수비를 탄탄히 하는 3백, 즉 5명을 수비 지역에 놓고 중앙의 활동량이 풍부하고 이타적인 이재성을 좌측 윙어로 배치, 이재성이 중앙에서 볼을 운반하고 뿌려주며 수비에 가담하고 골까지 넣는 팔방미인의 활약을 펼쳐 리그 6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켰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마인츠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맞대결에서도 이재성이 멀티골을 넣으며 뮌헨에게 지난 시즌 최초의 패배를 안길 정도로 전력이 탄탄했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유로파 컨퍼런스에 나가면서 스쿼드가 두텁지 못한 마인츠는 주전들이 줄부상과 체력 저하로 경기력이 떨어졌고, 지난 시즌 원톱에서 활약하며 18골을 넣은 원톱 부르카르트를 프랑크푸르트에 단돈 370억에 넘기면서 공격진의 공격력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1위 팀과 꼴찌 팀의 경기이며 뮌헨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뮌헨이 마인츠의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마인츠에는 뮌헨의 강한 이재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뮌헨은 홈이 이점을 살려 마인츠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결국 전반 29분경 그나브리가 중앙으로 내준 땅볼 크로스를 칼이 쇄도하며 슈팅, 이것이 골로 연결되면서 뮌헨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 뮌헨은 추가골을 얻기 위해 마인츠를 또다시 밀어붙였지만 뮌헨의 공격진들이 결정적 찬스를 날려먹으면서 1대0 상황이 유지되었는데요. 일부 뮌헨 팬들은 넣어야 할 상황에서 저렇게 넣지를 못하면 결국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한숨을 내쉬면서, 마인츠가 비록 꼴찌지만 우습게 보고 방심했다는 마인츠에 있는 한국인에게 지난 해처럼 2골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마인츠는 선제골을 얻어맞은 상황에서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프리킥 찬스에서 골문 쪽으로 올린 크로스를 헤딩슛, 이것이 뮌헨의 골망을 가르면서 극적인 1대1 동점 상황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데요. 이렇게 전반전을 1대1로 마친 양팀은 후반전에 들어가 추가골을 넣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려고 전력을 다해 필사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66분경 마인츠는 중앙에서 문전으로 롱킥을 올렸고 이재성이 따라 들어가면서 헤딩슛, 뮌헨의 골망을 가르며 역전골을 터뜨리며 2대1로 마인츠가 앞서 나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뮌헨 선수들은 이재성에게 역전골을 얻어맞자 고개를 푹 숙였고, 벤치에 있는 뮌헨 선수들은 과거 이재성에게 멀티골을 얻어맞은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완전히 얼굴색이 굳어져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이재성은 전혀 그렇게 생긴 것 같지 않은데 헤딩을 진짜 잘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하는지 보면 볼수록 신기할 정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롱킥을 올리는 상황을 보면 공이 이재성과 상대 수비수 등 뒤에서 올라온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달리면서 뒤쪽에서 오는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헤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다. 인간의 뇌는 몸이 앞으로 달리는 중에 반대쪽에서 오는 공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 수비수는 낙하 지점을 놓치지만 이재성은 공이 낙하 지점을 따라 들어가는데
이 정지 화면을 보면 공의 낙하 지점이 이재성의 뒤쪽에 있어서 헤딩을 하려면 이렇게 몸을 뒤쪽으로 굽혀서 머리를 거의 반강제로 공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점프를 한 후 그것도 공중에서 저렇게 몸을 뒤쪽으로 틀어 헤딩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재성의 재능도 재능이지만 반드시 골을 넣어야겠다는 포기를 모르는 정신력이 저런 플레이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재성은 단순히 공을 머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골대 쪽으로 보내는 플레이를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 노이어를 속이는 플레이까지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성은 뒤에서 오는 공을 앞으로 달리면서 헤딩을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몸을 공중에서 틀어서 반대로 헤딩을 하는 고난도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달리는 상황에서 머리를 역동작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99%는 이쪽으로 헤딩슛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노이어는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슈팅각을 좁히는데 이재성이 이걸 간파하고 공중에서 몸을 틀어 반대쪽으로 슈팅을 하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플레이를 펼친다고 말했습니다. 노이어는 독일 대표팀 주전 수문장이며 분데스리가 전통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이다라고 말하면서 노이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인데 이재성이 이 선수를 속이며 반대쪽으로 헤딩슛을 해버린 것이다. 이 슈팅의 골 기대값은 0.18인데 노마크라는 것 때문에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지만 역동적인 상황에서 그것도 공중에서 몸을 틀어서 헤딩슛을 해야 하고 상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라는 것을 감안하면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이재성의 플레이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이건 이재성이 진짜 미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직선적인 롱볼인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머리를 갖다 대서 그걸 공중에서 돌려놓는다. 믿을 수 없은 플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팬들 역시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헤딩으로는 넘버원이라고 말하면서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헤딩을 잘한다. 게다가 헤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마인츠 팬들은 이재성이 역전골을 넣자 미쳐 날뛰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최초 패배가 다가온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이재성은 뮌헨 킬러라고 이재성의 활약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인츠는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후반 85분경 페널티 박스 안에서 케인을 잡아 당기며 파울을 범해 PK를 내주고 이 PK를 케인이 성공시키면서 결국 2대2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은 전체 경기를 보면 일방적으로 마인츠가 밀렸는데 이걸 2대2로 만들던 건 다 이재성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아시아 선수로 뮌헨을 상대로 3골을 넣은 것은 차붐 이후로 이재성이 최초이다. 뮌헨 창단 125년 역사상 가장 상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아시아 선수는 바로 이재성일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